잡은 두 손이 조금은 멀어져 작은 손을 둘러 잡은 우리 둘 조금은 멀어진 것 같아 서운해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웃음으로 함께할 수 있을 거라기에 지금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엄마의 시간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도 엄마라는 꽃을 피워가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합니다. 엄마만의 엄마들의 이야기 우리 지금 함께해요. 엄마의 시간. 안녕하세요, 피아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작가입니다. 근데 들을 때 이거 되게 어색하다 우리. 아 진짜? 근데 마땅히 할 게 없어. 아니 오늘 맨날 이 녹음 편집기를 피아르님이 네네. 하다가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오랜만에 앉아봤는데 너무너무 떨리네요. 네, 제가 처음에 말한 게 잘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곁줄이. 오늘 이제 좀 봄 같은데 쌀쌀하긴 한데요. 좀 네. 날씨가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미세먼지도 어제 오늘 괜찮고. 네. 그래서 창문 엄청 열었거든요, 저는. 응, 그쵸. 이제는 봄이 정말 오는 것 같아요. 응, 봄이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이 유독 진짜 추웠어가지고 정말 봄을 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더 추운 거 맞죠? 맞았어. 난 정말 추웠어. 난 내가 나만 추웠나 했어. 아니. 그러면서 이제 봄이 오면은 피아르님 자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건가요? 난 요즘에 이제 패딩을 벗어야 되는 게 무서워졌어요. 지금 진짜 이게 몸무게가 진짜 이걸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오늘 내일 날여자 같아. 애기를 완전 만삭의 몸이에요 지금. 어떻게 나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다녀. 아니야. 그걸 어떻게 가냐고. 예쁘다고 진짜. 얼굴은. 완전 고만마리가 아니 얼굴은 예쁘다고. 아니라고. 얼굴도 지금 살쪄가지고 장난 아니라고 지금. 아니야. 예뻐. 우리 옛날에 포스터의 주인공이셨던 분들이 왜 그래. 그때는 언제였나 기억도 안 나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봄 이렇게 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살 빼야지? 그니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생체 리듬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주변에 애기 엄마들도 살과 피부 그 두 가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 봄 진짜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르님은 모임 있지 않아요? 애기 엄마들 운동 못하니까 애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예전에 요즘도 유행이지만 홈짐 유행이잖아요. 그 몇 명, 한 20명 안 돼요. 네. 결성해가지고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운동이든 조금씩 해서 네. 카톡에 남겨야지. 안 그러면은 벌금 1,000원. 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강도는 다 달라요? 네,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걷기 30분 할 사람도 있고 스트레칭 10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말 세게 운동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이야. 무조건 하루에 그냥 운동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못하면은 한 달 동안 못하면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최근에 기부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좋은 일에 좋은 일에 기부하셔가지고. 기부했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벌금이 모여서. 아니 벌금 내가 제일 많이 내. 여자들이 독해. 다 해요? 아니 1년 동안 벌금 모은 게 12만 원인가 3만 원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20몇 명이 그러니까. 독하게 운동한다니까. 아니. 그 10몇만 원 중에 반은 내가 낸 거야. 아니, 그러면 임산부 특혜는 있어요? 그 자기가 이제 그러면 나 임신했으니까 몇 달 쉬겠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좀 쉬었다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인 그쵸. 거죠. 그래서 이제 1,000원씩 벌금을 하는데 독해요. 벌금 아무도 안 내. 나만 내. 아니, 저도 이제 아기 낳은 지가 아이가 이제 10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진짜 돌잔치 가족끼리 하겠지만 그래도 멀쩡한 옷은 입고 나가야 되니까. 애기 낳고 몸무게가 정상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얼마나 안 갔어요? 저는 근데 임신 때 만삭 때 별로 안 쪘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4kg, 5kg밖에 안 쪘으니까. 너무 안 쪘어. 너무 안 쪘었어. 근데 그냥 그대로. 그것보다 좀 더 올라가. 나는 아이 낳고 찌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4, 5kg 쪘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1, 2kg 더 쪄 있다고? 오히려 나는 첫째 아이 낳았을 때도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소화가 안 되니까 임신 때는 제대로 못 먹고 뭐 이렇게 힘들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약간 소화도 모유수유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 완전 잘 되죠. 너무 배고프죠. 배고프면 맨날 굶주려 있고. 네, 나 그러니까. 그때가 세상에서 제일 배고팠던 시기였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나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좀 새로운 그쵸. 이야기를 좀 해주실 분을 그래서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실 분인데 소개해 주세요, 편애님. 네. 이번 화. 네. 이번 화, 청취자분들 엄청 기대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마음 먹고 진짜 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인생 자체가 요가라고? 그쵸. 삶이 요가래. 삶이 요가. 부럽다. 좋다, 있어 부럽다, 보인다. 진짜. 있어 보인다. 나는 뭐지? 난 삶이 먹는 건가, 지금? 나도. 나 오늘 뭐 어떡해. 먹나 맨날 이거 고민하는데. 삶이 요가야. 이번 주 토크 주제는 엄마는 체력이다. 건강한 엄마의 삶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크 주제는 엄마 운동으로 힐링하라. 아니, 근데 이게 힐링이 돼? 아, 내가 써놨지만. 욕 나오지. 운동하면 욕 나오지.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나는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진짜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 어렸을 때는 뭐 결혼 전이나 뭐 이랬을 때는 뭐 운동 굳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맞아. 체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에 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러니까 내 몸이 딸리니까 애들한테 짜증만 내게 되고 사소한 거에도 그래서 진짜 체력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건강해야 애도 보고 맞아. 남편이랑도 사이 좋고 그래. 짜증 안 내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어린 엄마들이 부럽고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어린 엄마들은 참 다 날씬하더라. 어린 엄마들은 화도 잘 안 낼 것 같아. 늙은 엄마는 것도 억울한데. 나는 아니, 왜 살이 안 빠지냐. 아니 이제 곧 나오셔야 되는데 힘내셔야죠. 그러니까요. 응. 아니 선생님 네, 소개 좀 안녕하세요. 시켜주세요. 야, 우리가 너무 얘기하니까 들어올 틈이 없잖아. 없어. 지금 어디서 들어와야 되는지. 선생님이 당황하셨어.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5살 아들 엄마 이은채라고 합니다. 저는 네. 현재 SNS에서는 요가 테라피스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떨리네요. 아니 블로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같이 다 하고 하시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5살 아들 엄마인데 왜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근데 가냘프고 아들 엄마들이 이쁘고 여리여리하더라. 그래? 그 아들 엄마 되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초대가 아들인 경우에 지금 초대가 아들인 분들이 이쁘고 날씬하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그 아들의 체력을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이젠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가냘픈데. 솔직히 정신적으로 힘들지 육체적으로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부럽다. 애가 어떤 편이에요? 순한 편이에요? 아니면 에너지 넘치는 편이에요? 에너지 엄청 넘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풀어놔야지 조금 더 스트레스도 풀고 신나게 노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요가 하시는 분이라 다행이네요. 체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체력이 되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많은 운동이 있지만 그래도 요가가 이래서 좋다.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이래서 좋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요가라고 하면 대부분 스트레칭을 딱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요가하면 좋아요라고 하면 저는 유연하지 않아서 맞아. 못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요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근력을 강화해야지 조금 더 동작도 잘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치지 않고 좋은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유연해질 수도 있고 또는 너무 근력이 약하거나 유연만 해서 관절들이 약하신 분들은 더 근력 강화를 통해서 다시 이제 좋은 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더 좋은 점은 자기한테 집중이 되거든요. 대부분 막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네네. 버티는 자세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딴 생각을 못 하잖아요. 딴 생각에 빠져들면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가를 끝나고 나면 대부분 개운하다. 왜냐하면 뇌가 쉴 수 있고 잠깐 생각을 멈추고 나에게 집중하니까
네, 그래서 요가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너무 생각이 많은 엄마들이 하면은 나. 예, 그렇게 생각이 많아.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니, 근데 요가 하면은 그 효리 언니 네네네. 막 생각하게 되고 네. 그 요가 하시는 그러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가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렇게 뼈도 얇고 약간 호리호리하고 약간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요가가 맞는 뭐 체형이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 분한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추천 이런 사람한테 더 좋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죠. 저는 그거 들었어. 남자들한테 더 좋다 뭐 이런 거. 아 진짜. 남자들에게 좋다라고 얘기한 건 아마도 유연성이 더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근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피로도도 높이기도 하고 특히나 남성분들은 요가를 여성분들보다 단기간에만 해도 특히나 근육이 많으셨던 분들은 땀도 엄청 많이 흘리고 막 중간중간 수업하다가 가스 배출도 쉽게 나기도 하고. 근데 왜냐면 워낙 움직이지 못하셨으니까. 그래서 효과를 보기도 하고, 누구에게 더 맞다 이런 것보다, 근데 대부분 처음에 보면은, 저는 동작을 더 잘하고 싶어서 거기에 이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가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매트 안에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몸보다는 만약에 나는 생각이 너무 많고 막 이렇게 선택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매일 뭔가 만성 피로를 갖고 있다거나 호흡이 힘들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하면은 좀 더 저는 몸도 동작이 가벼워지고. 안 되니까 짜증나더라고. 근데 원래 그게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안 처음에. 되니까 짜증이 나. 근데 그 짜증남이 보면은 동작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옆 사람을 보니까 그죠. 옆 사람보다 내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누구보다는 어떤 거 같고 이렇게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 근데 어느 순간 좀 빠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요가에 빠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예 안 보여요. 그게 그러면 평균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해야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6개월 이상은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목표가 다이어트라면 조금 얘기는 달라지겠지만은 가능한 한 처음에 이제 좀 호흡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막 나는 무조건 땀을 내야지. 그래서 막 한 달에 몇 킬로 이상을 빼야겠어. 그래서 요가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목표 달성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별로 효과가 없네?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안 하시는 짧은 분이 시간에 많잖아요.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은 요가가 맞지 않는다. 그쵸. 그때는 좀 다른 게 더 병행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근데 저 친한 동생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진짜 매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매일 요가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대신 이제 식단 조절도 안 했대요. 그냥 요가만 했대요. 재밌어서. 그러니까 1년이 지나니까 다른 그냥 똑같았는데 빠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식단 조절도 안 했대. 이게 개인마다 다르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몸마다 다른데 저는 오히려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요가를 해서 조금 살이 붙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조금 살집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시 적정 체중으로 그러니까 요가를 해서 좋은 점은 빠질 때가 좀 더 슬림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체형이 예뻐진다는 예뻐진다. 거예요. 조금 이렇게 균형 잡힌 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요가는. 제일 처음에 보는 효과가 사실은 생리불순. 그래서 생리통이 있으셨던 분들도 생리통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증후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들 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바꿔지는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골반의 교정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오른쪽을 하고 왼쪽을 꼭 해요. 그리고 맞아, 앞으로 맞아. 갔으면은 맞아, 맞아. 꼭 굴곡을 하면 신전을 꼭 하는 것처럼 계속 균형을 잡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에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구조적인 문제로 결국엔 자궁의 이제 속 안에서 호르몬이라든가 뭐 순환들에서 계속 막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좀 질환들이 그런 게 대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골반만 잘 잡아놔도 사실 이런 거를 조금 뭐 골반 교정이 되네.
그쵸. 도움이 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일주일에 요가는 며칠 정도 그러니까 하는 나도 게 이게 좋아요? 궁금해. 처음 추천드리는 거는 꼭 3회, 3일. 일주일에 3회까지만 3일. 가고, 네. 나중에 조금 더 습관처럼 들이면은 정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매일 하실 수도 있고. 3일.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습관 맞추는 게 원래는 뭐 이렇게 차를 마시던가 친구를 만나던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빼고 뭔가 이제 새로운 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그래서 처음에 습관을 맞출 때는 여기에서 뭔가를 막 효과나 기대를 해야겠다 이런 거를 가져가는 것보다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제가 싶어요. 첫애 낳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막 진짜 서지도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도수 치료하고 무슨 치료하고 다 하다가 그 선생님이 뭐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진짜 3번씩 요가를 갔어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고 막 잘 안 되고 그리고 저는 힘드니까 숨을 참더라고. 이게 숨을 잘 쉬어야지 요가는 되는데 힘드니까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야. 내가 계속. 물론 이제 쉬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갔어요. 일주일에 3번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되는 건지 하는 건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왠지 내 동작이 잘못돼서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막 그래도 그냥 이제 돈을 3개월 내고 막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의무감에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허리가 점점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후로 그러니까 내가 정작가를 만난 후는 내가 허리가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맞아. 그전에는 앉지도 서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지금까지 큰 무리가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하고 다시 연장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안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효과가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허리 근력이 뭔가 생겼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사실 저는 임신했을 때 그 임산부 요가 하고 싶었는데 가까운 데 없어가지고 또 멀리는 추우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저는 요가를 처음 접해본 게 임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 요가 많이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특히 출산 전이나 출산 후에 요가가 좋은 점이 있나요? 출산 전에는 저는 지금 현재 요가, 필라테스, 이제 재활 운동들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유는 정말 개인마다 특징도 다르고 직업군이라든가 또는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임신했을 때는 우선은 마인드를 조금 더 트레이닝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출산할 때도 그렇고 첫 임신 때는 두려움이라든가 좀 불안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가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호흡도 깊게 하는 걸 배울 수 있고 또는 이제 명상을 통해서 차분하게 만들어서 또 출산할 때 혹시 좋은 곳에서 이제 또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출산할 때 조금 더 진통을 경감시키기도 하고 그런 거에 도움은 되지만은 산 후에는 어때요? 무조건 딱 산 후 생각하면은 제가 만났던 회원님들은 보면은 다 어떤 목표가 뭐세요? 이러면 다이어트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요가나 명상을 알려드리기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들어와요. 그치. 네, 언제 급하니까 지금. 당장에 아기를 또 봐야 되는데 언제 눈을 감고 맞아. 이런 호흡을 하고 나서 그리고 금방 이제 또 포기하게 되고 근데 진짜 이때 필요한 건 저도 경험을 했지만은 언제 내 뱃살들을 다 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몸을 언제 예전처럼 다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재활을 통한 조금은 안정적인 필라테스 교정 운동을 가지셔야지 정말로 그때가 잘 잡아놓으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 아가씨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애 낳고 얼마부터 해야 돼요? 평균적으로는 보면은 한 달 뒤부터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진짜요? 그쵸.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오늘도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회복 요가 그 필라테스 진행을 하고 왔는데, 원래는 산후 때 보면 사실은 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쉬는 게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쉬지 않잖아요. 옆으로 누워서 핸드폰 본다거나 애기 맞아. 이렇게 보면 맞아. 결국 뭔가의 근육을 통해서 막 힘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도 너무 힘들게 뭔가 하고 있고. 근데 기왕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은
바른 동작을 찾아서 아. 그리고 근육도 바르게 사용하고 자세도 조금씩 교정해 가면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할 때도 보면 대부분 엎드리는 것도 불안해하고 아니, 조리원이라는 거는 난지 이제 막 나신 애기 다 나신 좀 분 달라요. 아니에요? 막 일주일 되신 분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주, 3주 근데 요즘 그분들이 3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강도 높은 필라테스가 아니고. 아니라 조금은 난이도 낮고 그리고 오로가 뭐 잘 빠진다거나 뭐 조금은 순환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코어 강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 잡아주시면은 나중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죠. 그럼 애 낳고 한 달부터 운동을 해야 되네요. 네. 근데 애 낳고 나서 네. 바로 이제 걷기부터는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네네. 열심히 걸으시고 그리고 네, 이따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방송에서 알려줘야 돼요. 네, 코어 잡는 방법들 네네. 뭐 그런 거 같이 한번. 그거 네. 너무 귀찮던데. 맞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웃으면서도 사실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된다는데 나 귀찮던데. 아니, 근데 저는 요가를 하니까 키가 커졌었어요. 맞아요. 너무 네네. 신기했어. 그 맞아요. 자세가 평상시에 그렇죠. 바르지 않으니까 그쵸, 그쵸. 요가를 계속 했을 때 병원 가가지고 산부인과 진료 받으러 가는데 키가 점점 크는 거야. 대박. 응. 근데 이게 좀 단점으로 보면은 저도 컸어요. 2cm 큰 걸로 정말 응, 나왔었어요. 응. 예전에. 응. 근데 알고 보면 이게 하체보다 응. 상체가 커지잖아. 그런 거 좀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하체가 펴진다고? 척추가 이제 펴지니까. 펴지니까. 근데 이게 다리가 좋은 길어지는 게 건지 아니라. 네, 그런 맞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하고 싶었던 거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리 통증이 있다거나 어깨 뭐 통증이라든가 뭐 무릎이든 어딘가 많이 불편하시다 하면은 처음부터 요가를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고친 다음에. 그렇죠.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만약 요가를 근데 하실 디스크는 경우에는 고쳐지는 게 아니라면서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뭐 주변 근육을 뭐 키워야 된다면서요. 네. 그 디스크라는 진단은 사실상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다 병원 가시면은 거의 다 그 진단이 나올 거예요. 저도 디스크라고.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필라테스라든가 다른 재활 운동으로 요가보다 뭐 필라테스를 먼저 잡아놓고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그냥 개인 레슨으로 조금 더 경험이 많은 강사님을 찾아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떠셨어요? 직접 이제 하셨을 때 아이 낳고 출산 전 출산 후 어떻게 운동을 하셨는지 본인은 은채님은 네, 저는 블로그에 보면 사실상 기록들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임신기 때가 제일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록을 하자 해서 이제 블로그에 막 그 임신기 때 동안 운동을 막 올렸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냥 임신 전에 계속 몸을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했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가리지 않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임산부 교육을 하면서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라든가 그 국내 여성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대부분 인식하는 게 임산부니까 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임신했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가능한 운동도 임산부 요가를 찾아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오히려 꼭 두 끼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 그냥 딱 그 영양분만 섭취를 해도 오히려 몸을 더 잘 가눌 수도 있고 통증들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산모님들 보면은 임신기 때 많이 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 또한 제왕절개율을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출산할 때 더 힘들고, 임신성 당뇨도 오고, 그렇죠. 음식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은 조심해야지. 무엇보다 산모가 편해요. 산후 회복에 그럴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는데 막 이렇게 좀 누워 있거나 이제 활동을 거의 이렇게 많이 쉬었다 보면은 출산하는 날, 자, 뭐 힘 주세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병원에서 했을 때. 얼굴로 힘 주세요. 아래쪽에 아예 힘이 못 주는 거죠. 그래서 막 실핏줄 다 그쵸? 터지고. 근데 사실은 실핏줄이 터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에다 이제 막 물기도 물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상하지 않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TV에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임신에 대한 공포도 생기고 또 출산할 때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산모 교실이라든가 좀 마인드 트레이닝도 하시고 근육을 많이 쌓아야 돼요. 맞아. 그래야 산전에도 좀 더 행복한 임신기 그리고 산후의 회복도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완전 실패 케이스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조심해야지. 아니 근데 요가가 이제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도 좋지만 그 심리적으로 엄마들한테 되게 추천해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 좀 부탁드려요. 네. 잠깐 생각했어요. 체력도 중요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산후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산후에, 저도 겪었던 건데, 산후에, 그쵸. 이게 찾아오는 이유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근데 우선은, 내 몸이 망가져 있구나. 그리고 맞아. 이제, 막 뭔가,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요실금이라든가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겪고 저 치질도 막 찾아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복부 있는데도 텄어요. 그래서 투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다시 배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서 우울증이 맞아. 많이 찾아왔는데 또 거기에 하나 플러스를 보면은 핸드폰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SNS 보면서 맞아. 이제 계속 이제 나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나올 수 있는 건가? 근데 막 자꾸 이제 현실에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했던 게 조금 더 핸드폰도 내려놓고 몸보다 이제 조금 더 마인드를 바로 잡으면서 다시 이제 요가. 근데 요가를 하면서 다시 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아이가 다시 하셨어요, 요가를? 그냥 일주일, 2주일. 와. 집에서 혼자? 그쵸. 처음엔 집에서 혼자 하는데 그때 이제 하는 거는 막 누워서 하는 것도 사실 있고요. 그쵸, 뭐 엎드려서 할 수도 그쵸, 있고. 그쵸. 근데 하면서 느꼈던 건 대부분 그럼 애는 뭐예요? 라고 하잖아요. 애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애가 만약에 그걸 찾았거든요. 저 혼자 만약에 같이 누워있다거나 이러면 애가 옆에 찡얼거리던가 뭔가 이렇게 놀아달라는 그런 요청 하는데 제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구경하고 옆에 달라붙던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애만 그런가 이렇게 봤는데 산후 이제 PT를 하러 그 홈레슨 그렇게 찾아갔는데 둘째 애였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어린이집 가고 둘째만 이제 보행기에 이제 눕혀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애가 엄마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다가 잠도 자고 그래서 저도 그 모습 보면 애들이 이제 엄마의 움직임 보면서 또 마음도 내려놓으면서 그냥 안정도 취하고 자기 할 거 하고 막 그러고 그러네.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내가 누워있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계속 칭얼대는데 내가 뭔가 움직이면은 그거를 바라보느라고 좀 칭얼거리는 게 덜한 것 같은데 근데 전 궁금한 게 이렇게 홈짐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유행했던 게 그냥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따라하기도 하고 이렇게 집에서 쉽게 트레이너가 없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뭐 일단 어떤 거든 재미를 갖고 한다면은 전 무엇이든지 의지지, 의지. 네, 추천드려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습관도 가지면 좋은데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골반 교정이라 그랬잖아요. 첫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처음 어떤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으로 딱 이제 골반도 맞춰져 있어야 되고 네, 손목이든 무릎이든 다 정렬을 맞추고 가야지 다치지 않지. 그냥 따라만 할 경우에는 골반이 틀어졌는지 그래서 어깨가 그리고 잘못 갈 경우에는 처음에 어때요? 요가 처음 했을 때 어깨 뭉침 제일 많이 호소하거든요.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것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호흡을 깊게 하고 자꾸 내려놓고 내 몸에 집중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면서 막 거기에 빠져든다기보다 내 손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왕이면 원래 요가원에서도 거울 없이 하는 것들도 요즘은 원래는 거울 없는 게
더 자기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 그럴 것 때문에 같아. 현대식 요가로 이제 거울을 놓은 거는 이제 체형 교정, 다이어트. 음. 그래서 이제 막 요가복도 사기도 음. 하고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뭐 미용에 관련해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그걸로 인해서 좀 경쟁심도 더 자극시키기도 하고 또 본인을 자꾸 이렇게 체크하니까 맞아. 맞아. 예, 예. 아니, 그리고 거울에 비친 모습이 별로 안 이쁜 거야. 거기서 우울증 올라왔어. 나도. 거울 보다가 우울증 올 뻔했어. 나는. 맞아. 네, 진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거울 없는 게 좋겠다 진짜. 맞아, 진짜. 근데 저는 의지가 진짜 운동 의지가 없어서 홈짐 그러니까 집에서는 나는 내 의지로는 죽어도 못해. 맞아. 진짜 어딘가에 쉽잖아. 돈을 내고 가야 돼 나는. 근데 아까 그 방법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룹으로 같이 이제 네, 그건 하는 거.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좋은 생활 습관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뭐, 체력이나 이런 운동을 위해서 뭐. 엄마들이 우선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걸로 간단하게만 팁을 드리면은 대부분 우리가 맨발 바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좀 발바닥에 충격을 또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척추 쪽이나 이제 골반 쪽에서도 같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허리 통증이라든가 임산부들은 더더욱 그래서 약간의 굽이 있는 신발을 신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운동화 말고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그 약간 그 다이 얘기해도 되는 네, 거죠? 저 얘기 그래요.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5,000원짜리 그런 신발들이 있거든요. 슬리퍼. 집 그쵸. 안에서. 그냥 이제 헝겊 말고 굽이 살짝은 있는 것들로 이용해서 신으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바닥 온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바닥 생활 하고 있는데 의자, 소파 그런 곳에 앉아 있는 거. 네. 그래서 이 O자다리, X자다리 뭐 이러한 것들 허리 쪽에 뭐 질환들 이렇게 보면은 네. 동양 일본이나 한국에서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O자다리, X자다리 이런 거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제 바닥에 많이 앉아 있고 자식 생활을 많이 그렇죠. 해서. 자식 생활 때문인데 기왕이면 의자에 앉아 있거나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 생활 패턴을 바꿔보시는 거 추천을 바닥에 드려요. 앉지 말고 네네.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좀 할 수 있을 저는 지금 실천하고 있고 만나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의자를 짐볼로 바꾸는 거예요. 해볼 그 수 임신 있을까요? 때 하는 거 했던 것 같아. 네. 근데 꼭 임신 때뿐만 아니라 그치, 그냥 평소에도.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조금 시간 지체되면 등 뒤로 빠지고 맞아요. 막 맞아. 이렇게, 고개만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짐볼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코어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자꾸 다시 자세를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좋네요. 잠깐씩 그거.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 있잖아요. 네. 눈높이에 맞추는 거. 컴퓨터 이렇게 할 그쵸. 때도. 네. 일부러 이렇게 높여서 만드는 것들도 있다 하는데 그냥 뭐 아래다가 책 이렇게 서적 같은 것들 높이 쌓아서만 놓으셔도 목이 편안하거든요. 목을 숙이지 그쵸. 않고 네네네. 이렇게 높여가지고. 맞아. 우선 지금 얘기 드리는 건 거의 다 척추 쪽에 다 도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베개도 너무 중요하죠. 생각해 보니까 베개 좋은 거 쓰시면 꼭 비용이 그 가격보다도 조금 이제 굴곡이 있는 내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힐 수 있는 좋은 베개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보면은 1.5 거북목 아닌 분들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성 질환들을 또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막 쿠션처럼 푹신한 베개보다는 네네. 약간 그 형태가 있는? 그쵸. 그 라텍스 베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저는 추천드려요. 옆으로 잡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베개도 왠지 그거는 반드시 누웠을 때 그 모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으로 눕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또 얘기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 좋으셔도 정면을 보고 눕는 거를 우선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자면서 옆으로 누웠을 때는 자는 시간이 우리가 길잖아요. 하루 동안. 근데 옆으로 자 있을 동안 어깨가 계속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쪽은. 그러면 그쪽에서는 계속 어깨 쪽이든
분명히 등 쪽에서든 문제가 또 생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장을 보고 눕을 때 만약에 허리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 허리가 원래 안 좋으셔서 옆으로 누우시거나 그럼 무릎 아래다가 좀 베개 높이에 뭔가를 또 갖다 대기도 하고 조금씩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저도 그게 습관되셔서 무조건 옆으로 자야 잠이 오고. 근데 임신기 때는 당연히 옆으로 예, 근데 원래. 원래. 반드시 누우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그 인스타 이런 거 보면은, 은채님 인스타 보면 이제, 그 5살 아들도 같이 네네. 요가를 요가. 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요가복 입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니, 네. 아이들은 보통 몇 세부터 가능하고, 그래서, 저 생각한 게, 나만 하지 않고, 아이랑 해도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을지 좀 궁금해요. 아이 나이는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냥 제가 일찍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그 모습을 봐서 그치, 그리고 그치. 막상 이렇게 막 따라하거나 그러진 못해. 그러니까 엄마 이게 요가야? 막 이러면서 요가 해봐 이런 단어만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지. 어린이집 요가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 정말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애 유치원에 일주일에 한 번 요가 있다던데. 앞으로 안 되겠네. 아니요. 어린이집하고 근데 유치원 유치원 달라요. 유치원부터는 애들이 하려는 좀 의욕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 하려고 그러고 집중력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때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잖아요. 그럼 5세부터가 적정한가요? 저는 5세부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아이들도 재미 위주로. 그치. 근데 요가의 이름들을 보면 사실은 동물, 자연을 따라가는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자세는 뭐 뱀 자세야, 이 자세는 뭐 강아지 자세, 뭐 소 자세, 막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이름들을 따라가면서 자 이번에 무슨 나비 자세 해볼까? 막 이러면서 애들 하면 애들이 막 웃으면서 잘 따라와요. 그리고 애들이 몸이 훨씬 더 그치.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픈 거고. 그래서 아이들의 몸을 보다 보면은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건강한 몸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아. 앉아있게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쵸. 앉아있지 않으면 혼나고 또 앉아있는 아이에게는 상을 주기도 하고 넌 참 말도 잘 듣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척추가 더 맞아.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뭐 눈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가 좀 멀쩡한 애들을 바보를 만들고 있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엉덩이가 특히나 아이들 엉덩이 보면 어때요? 완전 뻥긋해서 애플립, 완전 애플립. 자꾸 만지고 싶은 네. 욕구를 맞아. 그리고 정말 진짜. 아래 선도 딱 이렇게 진짜. 있잖아요. 엉덩이와 허벅지 지금 완벽해. 지금 갖고 있어요? 없죠.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앞으로만 걷고 이렇게 어딘가 기대 있고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게 엉덩이 근육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린 거야. 엉덩이에 도대체 어떻게 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게 맞아. 되고 무릎 관절도 또 그쵸. 상하게 되고. 슬픈 현실이네요. 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육아를 하는 엄마분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쵸. 네. 강의를 하시면서 근데 이래서 그 엄마들의 만족도 그러니까 이래서 요가를 계속하게 돼요라든지 저는 명상에서 도움을 많이 얻어요. 우울증이 힘들었어요. 그런 엄마들에게 듣는 후일담 이런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요가라는 걸 딱 시작하게 하면서 어떤 거를 이제 만족하고 채워가는지 다른 분들은 우선은 근데 이거를 요가라고만 딱 그쵸. 한정짓지는 않을게요. 그냥 운동으로. 만약 운동으로 본다면은 왜냐면 뭔가 이렇게 요가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마음 심적인 걸로만 치우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봤을 때 엄마들의 몸 상태를 보면은 지금 현대인의 몸을 봐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특히나 육아를 하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도 한정적이어지고 그쵸. 그리고 대화 수도 더 줄어들기도 하고 근데 정보는 엄청 많이 수집을 하게 되잖아요. 머릿속에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뿜어야 되고 조금 더 활동적인 뭔가를 만들어야지 스트레스를 다운을 시키고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는 거는 결국은 땀을 내야 되거든요.
땀을 내면 우리가 이제 엔돌핀 호르몬이 솟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땀을 평소에 정말 잘 안 흘려요. 그쵸. 육아를 맞아. 하면 힘들어도 땀은 안 난다? 그럼. 맞아요. 그리고 또 이만큼 했으니까 육아에 이제 힘을 쏟았으니까 쉬어야겠다. 맞아. 그리고 일단 널브러지게 맞아.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정말 막 힘차게 뭔가를 하면은 꼭 요가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맞아. 즐길 그쵸. 수 있는 뭔가 땀 흘릴 걸 취미를 찾는다면은 훨씬 더 엔돌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게 아이들에게도 맞아. 그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잖아요. 맞아. 그렇게 조금씩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습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요가 쪽으로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굉장히 좀 들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우울증이나 이런 거 다운돼 있는 것도 있지만 너무 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기쁠 때는 너무 기분 좋다가 또 우울할 때 조증이 하나씩 오기도 하고 그쵸, 막 그쵸. 이러면.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보다는 본인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없지 않나. 근데 이게 시간의 부족이라보다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나도 맞아. 잠깐 핸드폰을 하거나 맞아. TV를 그쵸. 보거나 맞아.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네네. 생각을 할 수 네.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내가 갖지 못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전 들었는데 명상을 제대로만 하면 땀이 난다면서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상을 제대로 정말. 하면 응. 진짜 땀이 나는데 그게 그렇게 몸에 좋다 하더라고요. 명상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뭔가를 얘기했을 때 나에게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제 기분 상했을 때 저 사람은 왜 지금 나한테 화를 내지? 이게 아니라 나는 왜 저 사람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계속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왜 화가 났지? 아, 그 이유 때문인가? 근데 그 이유가 왜 화가 지금 안 좋은 걸까? 근데 그거를 자꾸 들여다보면 그게 결국 명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걸 해결책을 내가 마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이거에 이래서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하게 들여다본 것만으로도 차분해지고 잠잠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걸 한번 본인이 스스로 자꾸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은 좀 근데 난 이게 재밌더라고요.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많이 필요하죠 우리. 애한테 화를 내게 되잖아. 맞아요. 네네네. 애한테 너무 그 작은 아이한테 자꾸만 근데 이게 화도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 하면서 화를 내니까 그냥 작은 건데 머리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 입이 이렇게 나간다. 맞아요. 근데 또 힘들죠. 힘들긴 진짜 힘들잖아요. 그 육아 자체가 또 이제 둘이고 하면 힘든데 결국 마음도 저는 근육과 비슷하게 좀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 근육도 이완과 수축을 계속 반복을 해야지 더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도 한번 풀어줄 땐 쫙 풀어줬다가 한번 다시 이렇게 집중하면서 조여줄 때는 조여줬다가 근데 본인이 자꾸 이제 들여다보는 습관을 갖는 거 그러니까 다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자꾸 내 안에서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면은 정말로 머리가 우선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잠깐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아들도 요가를 이렇게 했지만 남편분도 요가는 네. 사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작년에 네네네. 제주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아토피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남편도 또 이제 아픔이 뭔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 다 조금 쉬어야겠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원래 남편은 요가를 저는 오랫동안 했지만 남편은 너나 해 이런 거였어요. 원래 가족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그 아픔을 계기로 남편도 이제 요가에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같이 이제 이완을 한번 해보자 진짜 이완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그러기 위해 잠깐 휴식기를 가져보기로 해서 그냥 한번 제주도에 내려갔다 왔어요. 근데 저희에게는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한 달이요? 네, 한 달. 언제 몇 월에 가신 거예요? 저희는 8월 거의 한 말경으로 해서 9월 말로 잡았었거든요. 안 추웠어요? 그러니까 9월에 제주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때도 바다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좀 바다 들어간 사진 보고 실은 놀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9월 중순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번씩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가 오히려 이제 사람도 다 빠지고 훨씬 좀 한가하고. 괜찮네. 네, 그래서 아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좋아하고. 네, 좋았죠. 근데 남편이 한국 남자들 보면 대부분 이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보다 여성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런 것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근데 남자들은 보면은 특히나 한국 남자들은 보면 더 이제 많이 가둬놓잖아요. 저희 남편도 케이스를 보면 그게 골맞던 게 이제 터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좀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고 그 남편이 이완을 이제 잘 느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나에게도 필요했었구나. 그래서 조금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하게 그래서 막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은 삶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 저희 가족에겐 조금 터닝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 꼭 요가가 아니더라도 그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까지 같이 하면 더 좋고 부부간에 돈독하게 네, 싸울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지금 본격적으로 운동 얘기 시작도 안 했거든요. 우리 트레이닝 받아야 되는데 지금 트레이닝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50분을 했어. 진짜? 늘 그렇지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럼 우리 1부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2부에서는 정말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은채 선생님께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엄마의 시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엄마의 시간도 있고요. 네. 들으시면서 팟빵에 오른쪽 위에 하트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마무리할게요. 은채님이 저희 마무리 멘트 있거든요. 괜찮아, 다 괜찮아.